아까 전에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 자화상 2에 설원을 굽어보는 그 해설이 이상적 세계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작품에. 근데 그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봐도 되는데,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뭔가 먼 이상적인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흰색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공간에 대한 감시, 비판적 시선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풀다 보면 좀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일단 좀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1번일 겁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부정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뭘 볼 거냐면, 네, 사제곡을 좀 볼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려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채택을 했고요. 너무 중요해요. 수능완성의 1번 작품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지금 공부해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탑10 찍어드릴 때 아마 나올 겁니다. 탑10 찍어드릴 때. 각 갈래별 이제 탑10 찍어드릴 텐데, 맨날 그거잖아. 파이널 해가지고 이제 신들렸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어지간하면 맞출 수밖에 없어요. 어지간하면. 이게 어차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바는 거의 다 유사하고요. 문학적으로 좀 높은 가치가 있는 것들, 그리고 수능이 내기에 적합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몇 작품 안 걸려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이게 걸리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사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인로 좋아하는 분이고요. 주제의식 좋아하는 분이고요. 내용 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분 나왔지만 앞뒤 충분히 여유롭게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문학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은 사제곡입니다. 사제곡. 여기서 이 사제는요, 장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제라는 장소에서 느낀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가가요, 박인로인데, 여기서 박인로 아저씨가 중요한 것보다 이 사람이 쓰기는 썼는데요. 얘가 이제 작가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화자는요, 이 작가가 형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작품 자체가 다른 사람이 이 박인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마음이 돼서 네가 좀 써줄래? 워낙 글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부탁을 한 거죠. 글 한번 써달라. 그래서 여기 있는 화자는요, 박인로가 아닙니다. 박인로가 형성하는 화자가 아니라 이것 작품을 부탁한, 실제로 이 사제에서 이 사람 살지도 않았어, 박인로가. 그래서 이거를 부탁한 박인로의 친구가 이 화자에 형성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독자와 화자의 분리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자,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프린트 첫 페이지 한번 보면, 작품 이해하기 옆에 사제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한음 이덕형이 말년을 지내다가 묻힌 남양주 운길산 남쪽 기슭 북한산 북쪽의 동네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제곡은 이덕형과 친분이 두터웠던 동갑내기 박인로가 그를 찾아갔을 때 읊은 노래로 사제의 뛰어난 경치와 그곳의 한가롭게 소요, 자적, 다 알고 가셔야 되는 단어예요. 소요, 자적, 전부 다 뭡니까? 자연 친화적인 언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덕형의 생활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누구를 형성한 거다? 이덕형을 형성한 거다. 우리 친구.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이하죠. 사제곡은 이덕형의 요청에 의해서 지어진 가사로 박인로가 사제의 아름다운 경치와 이덕형의 소요자적하는 모습을 읊은 것입니다. 사제는 용진에 있는 이덕형의 휴양처죠. 뭐 그 아래까지는 좀 볼만할 것 같은데, 이덕형이 임금의 영총을 지극히 받아 성은에 감격하여 진력하다가 늙고 병이 들어 관직을 사퇴하고 광주 용진간 동쪽의 사제로 돌아와 은거하고 있음을 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당연히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의 속세적인 생활과 이 자연적인 생활의 대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속세에 대한,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고, 벼슬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고, 자연의 풍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다음 문단 볼까요? 사제곡은 박인로가 이덕형을 화자로 하여 그가 향촌인 사제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박인로의 시가에서 강호는 향촌으로 돌아와 사족이 은거하는 공간인 동시에 그들이 현실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또한 성리학적 유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충과 효를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정형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가보시죠. 뭐 이 글자들은 여러분들 챙겨 보시면서 쭉쭉 넘겨가서 서사로 한번 가봅시다. 서사. 반드시 해석. 요번에 되게 오랜만에 고전 시가가 잘 안 읽혔을 거예요. 앞에 있는 시조는 손우완성에 나오는 시조들은요, 동선화가 정도만 조금 까다롭지 나머지 것들은 되게 짧고 해석이 되게 쉬웠는데 요번 것만 조금 적당히 난이도가 있죠. 알아요. 적당히 어려워요. 잘 안 읽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능완성 다른 건 내가 얘기 안 할게. 다른 건 외우라고 얘기 안 할 텐데 고전 시가만큼은 제가 외우고 가세요. 그래야 돼. 고전 시가만큼은 다 보고 가는 겁니다. 자, 만여 신해년 시간이죠. 하는 대감이 이 곡을 짓게 명하셨도다. 사제는 승지의 이름으로 용진간 동쪽 오리쯤에 있으니 대감의 강정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 사람이 화자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리고 졸한 몸에 어리석고 못난 몸에, 여기서 나오는 감정이 뭐예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어딘지 찾았어요? 서사? 어리고 졸한 몸에 영총이 이극하니. 우리 맨날 이 사람 누구야? 사대부잖아. 사대부이기 때문에 누구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좀 쩔어가지고 임금님이 부르셨단다 라고 안 하고 부족한 내 몸이지만 임금님이 나를 아껴 써주셨다. 이런 식의 발화로 시작을 한다는 거 이상하지 않죠. 어리고 졸한 몸에 영총이 이극하니. 영총 임금님의 사랑이 이극 매우 지극하시니 국궁 진취하여 온 힘을 다해서 나라를 생각하여 죽어야 말려 여겨. 죽고야 말겠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구조들이죠. 내가 이 몸을 다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했을 때 숙야 비해 밤야수로 게을르지 않아 하여 밥을 잊고 사탁한들 밥 먹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군솔의 현 등불로 관솔의 튼 등불로 1월명을 도우려니까. 네 번째 줄은 정말 매력적인 문장이죠. 불꽃이 나오는데 그죠? 내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 밥도 안 먹고 죽고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노력은 결국 뭐 때문에? 우리 임금님이 바로 뭐야? 우리 임금님 1월의 아주 밝은 빛이죠. 밝은 빛. 그리고 자신을 뭐로 표현한 거야? 자기 자신을 작은 빛, 촛불이야, 촛불. 그래서 이 빛에 조금이라도 뭐가 됐어? 뭐가 됐다? 보탬이 되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은유가 베이스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봐봐. 군솔의 현불로 1월명을 도울련까? 란 말이에요. 뭐로 끝났어요? 서리법으로 끝났죠. 자, 봐봐. 사실 도왔게 안 도왔게? 사실 도왔지. 사실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도왔단 말이야. 하지만 겸손해야 되고 우리 임금님 짱이에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임금님이 너무나 밝아 비꼈기 때문에 나의 촛불 같은 도움으로는 크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도움이 안 됐다. 근데 진짜가 아니겠지. 그냥 겸손한 표현인 거고, 이런 것들을 무슨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님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가지고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지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서리법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시위 반식을 몇 해나 지내었던가. 그래서 시체처럼 밥이나 축을 내는 일을 몇 해나 했던가. 다 겸손한 표현들입니다. 전부 다. 늙고 병이 들어 해골일 빌리나셔. 늙고 병이 들어 간곡하게 사직을 청하니 한수 동다해로 동쪽으로 빈방수 심사나야. 좋은 쪽으로 찾아서 용진강 지내올세 사제안 돌아드니. 그래서 여기 뭡니까? 우리 이제 관동별곡을 배우신 친구들이라면 요 구조를 알 수가 있겠죠.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 거야? 서울에서 시작한 거야.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온 거예요? 이 제품의 이름이 사제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뭘 보여주고 있다?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했었던 일, 이 사제로 이동한 일의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로 내려왔어. 그래서 제1강산에 임재 없이 버렸난다. 제1강산이 임자 없이 버려져 있구나. 평생 몽상이 오라 하나 그러던데 평생에 꿈꾸어오던 일이 오래되어 그러한지 수광 산색 물빛과 산의 색이 옛 낯을 다시 본 듯. 그러니까 봐봐, 옛날부터 내가 이 사제라는 얘가 결국 뭐를 읽으시면 돼요? 자연 공간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가 얘를 바라왔던 거야. 아주 오래부터. 근데 내가 가보니까 그 옛날부터 바래왔던 그 빛들이 여기 다 있는 거지. 그죠? 무정한 산수도 유정하여 보이는구나. 정말 많이 쓰이는 패턴이거든요. 이 무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유정이라는 단어 되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정이라는 건 감정이 없다. 그 다음에 유정이라는 건 감정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없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무정하잖아요, 자연이. 하지만 여기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보인다? 유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뭘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마치 사람처럼 보인다. 너무 좋다. 유정한 것처럼 보이는구나.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 자연이라는 공간의 모든 수식어들은 해석이 안 돼도 뭐를 읽으시면 됩니까? 긍정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이죠. 다음 봅시다. 백사정방 흰 모래에 낙하를 빗기 띄고 노을은 비스듬히 찌고. 야, 인간적으로 요거는 좀 이거는 좀 외워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연하 고지랄 때 연하 이거 외워야 되거든.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게 안개와 노을이에요.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얘는 자연물은 진짜 외워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하가 나왔잖아.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낙하가 뭐야? 떨어질 낙자에 이제 노을 하자란 말이야. 그래서 노을이 지고 있는 배경인 거야 이게. 그리고 백사, 우리 백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흰 모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 공간이 자연이 시작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제를, 이 자연 경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색채감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흰색과 붉은색을 통해서. 비스듬히 띄고 존나 예쁘네요. 3355 석건호는 저 백구야. 그죠? 이거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틀려오면. 지금 아래에 뭐가 있어요? 백사장이 있고요. 저기에 노을이 싹 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달팽이가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존나 예쁘잖아 지금. 예차적 태도인 거고, 이 백구한테 이름을 불러요. 백구야 이렇게. 1번 의인법, 2번 도노법, 3번 말을 건네. 그죠? 4번 뭐야? 일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얘랑 지금 뭐 하는 거야? 친구 먹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친밀감이야. 이렇게. 백구야 패턴이죠? 이 나오더러 말을 묻자 놀라지 말았으라. 이 명구승지를 어디다 들었던가? 어디라고 들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사제를 수식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구승지. 아주 이름난 아름다운 공간이라.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 어디다 들었냐? 뭐라고 들었냐? 왜? 봐봐. 얘가 지금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사제라는 곳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백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가 사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야, 갈매기야, 너 여기 이름이 뭐라고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왜? 중국에 아주 유명했던 공간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쁘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봐봐. 벽파에 양양하니 위수의 이천이 아닌게요. 복만이 수이하니 부친이 가산이 아닌게요. 아닌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닌게요 정도는 리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정도는.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해요? 봐봐. 푸른 물결이 넓고 시르니 위수나 이천은 아닐 것이요. 산봉오리가 빼어나니 부친이 기산이 아닐 것이요.
숲이 깊어 검으니 주자가 살던 운옥은 아닐 것이고 생이 맑고 땅이 기름지니 여원이 살던 반곡이 아니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인걸이 죽었으니 천년이 외로운 종족이 아득하게 그쳤으니 돌아다니며 생각해 보아도 이곳이 어디인들 나는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 문장을 따시는 게 중요한 거면 배회사옥한데 암혼된 줄 내 몰래라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가 전부 다 뭐게? 전부 다 여태까지 지금 열거와 나열과 대꾸와 고사를 쓴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중국의 전설적 공간이에요. 가장 아름답다라고 평가받는 가장 뛰어난 공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관동별곡에서 뭐가 나오게? 여산. 이 금강산이 중국의 가장 아름답다라는 산인 여산만큼 뛰어나다. 이 뉘앙스가 여기서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와, 여기가 여기보다 더 존나 예쁘니까 여긴 아닐 거고. 그 뛰어난 그 곳보다 여기가 더 존나 예쁘니까 거긴 아닐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너무 예쁜데 그 전설 속 공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전설적 공간들보다 훨씬 더 이 공간이 뭐하다? 이 공간이 훨씬 더 아름답다. 나는 예찬적 태도를 하고 싶어서 요 짓을 한 거예요. 요 짓을. 나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라고 한 이유가 수많은 전설 속 있는 공간들을 떠나도 나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만큼 더 예쁘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나올만 하죠.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뭐야? 얘네들보다 더 좋다라는 수식어들이기 때문에 잘 챙겨가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요, 우리 안지정란은 청란이 욱묵하야 원근이 나여 있고. 여기 한번 묶어볼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조금 눈에 띄는데, 하나가 청향이 욱욱하야가 보이시나요?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해설을 한번 볼까? 언덕의 풀들과 강가의 난초들이 진동하는 향기가 멀리 가까이 온 동네에 널리 퍼져 있고, 그래서 충분히 뭐로 읽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는 청각의 시각화? 개오. 청향은 여러분들 잘못 알았죠? 청향은 뭡니까? 우리 후각이죠. 후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군보 나와 있죠. 유군보. 잘 끊으셔야 돼. 왜?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간은 우리 가사는 몇 음보야 기본적으로? 4음보란 말이야. 4음보. 그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됐어요? 유군보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면요, 변화가 있으면 언제나 긴장이 되는 거고요.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다시 이제 4음보가 되는 거면 이걸 이완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들,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감정선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남간 동계와 낙화가 가득 잠겨있거늘 남쪽 시내의 동쪽 계곡은 떨어진 꽃잎들이 가득 잠겼는데 예쁘죠? 가시덤불을 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 초가 몇 채 지어놓고 학발을 매시고, 학발은 좀 외워주세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이 단어를 알아야 효가 떠오르야 돼요. 학발이 모르면 효의 이미지를 못 줘요. 어지간하면 주실 텐데 학발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니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종효에서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 뭐예요? 효도 효자입니다. 제발요. 아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이렇게 업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효!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다 해보려고 원거 원처하니 여기저기 자리 잡고 보니 내가 바로 차강산지의 님제로구나. 이 자연, 이 강산의 주인이로구나. 자, 감정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이 공간에서의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그리고 여기 거처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 reason. 이 공간에 들어온 이유, 효입니다. 다 나올 만한 얘기들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앞부분, 서사 부분은 뭐야? 임금님 예찬하죠. 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촛불밖에 안 됐어.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내가 도움이 잘 안 됐어. 그렇게 녹봉 충분에다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어디 살 집이 어디 있을까 둘러보았는데 어디를 만난 거야? 이 사제라는 곳을 온 거야. 근데 여기를 보니까 중국의 수많은 고사들 속에 있는 그 자연 경관들보다도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 뭐였어?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거였는데 여기에 내가 살펴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효도를 하면서 여기 주인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초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첫인상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본사 2. 너무 중요해요. 삼공불환 차강사는 어찌 이론 말씀인고 어찌 이른 말씀인지 알겠노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알겠노라? 정말 많이 나와요. 삼공이라는 단어 혹시 어디서 봤게요 이게? 우리 만흥이라는 단어에서 배웁니다. 삼공과 만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군가가 삼공보다 좋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어떻다? 만승보다 좋다. 삼공은 뭐예요? 세 가지 벼슬입니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그러니까 신하로서 가장 높은 벼슬들을 의미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뭐 한다? 차강산. 강산과 바꾼다. 강산보다 더 좋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삼공보다 뭐가 더 좋다? 강산이 더 좋다. 얘가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속세적 가치. 얘가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자연적 가치. 뭐가 깔려있는 거야? 비유법인 대유법이 깔려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고. 나는 말없이 쉽게도 받고 왔자. 아주 쉽게 바꿨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그 작품 속에서 되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속세 버리고 자연으로 추구하는 바들을 고민하거나 좀 어렵사리 없는데 나는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항산도 보려하니 해움 없이 이놈해라. 별 5개입니다. 항산 동그라미 쳐볼까요? 항산. 이게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는 이 공자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원래는 유래가 뭐냐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애들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애들이 배고파 뒤지겠는데 효해라. 애들이 배고파 뒤지겠는데 우에 있게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해봤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지. 배고프면 부모 자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는 배려해줘야 된다? 경제적 부는 어느 정도 추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첫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만 보면 얘의 이미지는 어때요? 세속적 가치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까? 자연적 값으로 읽으시는 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올만해요. 그래서 항산도 보려하니 늘 있는 경치를 보려하니 해움 없이 이놈해라. 남의 간섭 없이 혼자 즐길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속적 가치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자연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다. 강조드리고요. 자, 어지러운 구로와 수없는 미록을 많은 갈매기들과 수많은 고라니 사슴들을 내 혼자 거느러 육축을 삼았거늘 가축으로 삼았거늘 값없는 청평명원은 절로 기물이 되었으니 남과 다른 부귀는 이 한 몸에 가져있구나. 자, 여기서 부귀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것도 수식어가 어때요? 남과 다른 부귀예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거 세속적 가치지? 라고 물어볼 거라고. 아니죠? 수식어 붙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자연에서 얻은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청풍명어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도 집중해야겠죠. 이 부귀를 가지고 저 부귀를 부를 쏘냐 부러할 것이냐. 그래서 부귀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잖아요. 이 부귀를 가졌기 때문에 저 부귀를 탐한다 탐하지 않는다 탐하지 않는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서리법을 기반으로 자연의 부귀와 세속적 부귀를 반드시 나눠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맨날 나오죠. 가던 길 버려두고 이 길로 다시 돌아오니 저 길 다시 보지 않겠다. 아주 전형적인 패턴들이에요. 부러워할 줄을 모르거든 사귈 줄을 알았겠는가? 그러니까 부러워하지도 않는데 사귈 수 있겠느냐?
홍진도 멀리 있으니 세상 일을 듣고 볼 것이냐.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와, 그러면서 이 세속적 가치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붉은 먼지인 홍진, 그죠? 아까 전에 나왔었던 삼공, 그리고 세상사들을 듣는다 본다 안 본다. 세속적 가치에 미련이 없는, 자연이 너무 좋은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본사 3. 본사 3도요 아주 전형적이에요. 또 뭐가 등장하냐면 시간이 등장합니다. 자연 속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화계 염락, 꽃피고 잎이 지는 일, 그죠? 아니면 어느 절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화계 염락, 꽃피고 잎 지는 일이 아니면 어찌 절기를 알겠는가? 안다는 걸까 모른다는 걸까 지금? 아는 거거든요. 내가 자연 속에서 꽃이 지고 잎이 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라면 어떻게 알았을까? 세속적 가치인 달력을 보고 보는 거거든요. 예. 자연 조화, 중운함, 쇠곱소리, 곡풍에 섞어내라. 매창에 니를 거늘. 중운함 쇠복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날아서 매화 핀 창에 이르거늘.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 체크해 주시고요. 실제로 있었던 공간이고, 오수를 가까야 병목을 열어보니 낮잠에서 깨어나 앓는 눈을 뜨고 보니. 야, 근데 병목이라고 해서 나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병들었어요, 부정적인 공간이에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 속에서 외롭고 슬프고 병드는 건 다 긍정적인 거예요. 알겠죠? 밤때에 같은 가지 암향을 보내어 봄철을 알겠도다. 암향 어떤 걸로 세울까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뭘까요? 얘입니다. 왜? 암향이라는 건 매화의 은밀한 향기, 은은한 향기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 순간 후가 끝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화가 나오는 순간 어때요? 얘가 지조, 절개로 읽힐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그냥 여기서는 뭐로 치는 걸까요? 자연을 형상화하는 데 사용했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연으로 쓰일 때는 얘가 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봄의 표예요. 그래서 또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매화가 피었다 라는 건 뭐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의 흐름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돈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매화 매창에 니르거늘. 자, 오수, 그 다음에 춘복을 배완 입고, 춘복 봄옷으로 이제 바꿔 입고 봄옷으로 재촉하여 갈아입고 복 경치가 거의 끝날 무렵 여경이 더딘 적에 청려장 빗기지고. 이 장자는요 이거 기억이 안 나. 지팡이. 항상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자연을 걸을 때 항상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빗기지고 동자 육치를 불러내요. 사람들과 갑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요. 송림난 잔대에 주격종을 흡겨하고, 그죠? 손잎 돋은 잔티 위를 천천히 밟으며 걸어나가. 이것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게요? 풀을 밟는다 해가지고 이 자연 속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강산 속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답청이라고 있습니다. 답청. 이게 막 풀을 밟기. 자연 속에서 하는 일들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조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게요?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그죠? 그 다음에 욕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샤워하는 겁니다. 물놀이 하는 거예요. 물놀이.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어서 그럼 맨날 나오잖아. 이거 하느냐고 뭐다? 존나 바쁘다. 비지하다. 힘들다. 근데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자연 속에서 살 거 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 답청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연이네요. 청강에 발을 씻고, 씻었네요. 풍호 강반하여, 흥을 타고 들어오니, 풍호 강반하여 바람이 흥을 타고 들어오니 무우 영이기를 적으나 보롤서냐. 별 5개입니다. 해석해보면 어때요? 무구대에 올라 읊조리며 돌아오는 사람을 조금이나마 부러워하겠느냐. 이것도 뭡니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마 고사 속에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있었나 보아요. 근데 걔를 부러워한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느끼는 감정도 뭡니까 또? 결국 또 뭡니까? 만족감인 거죠. 너무 좋다. 세례법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사 4. 춘흥이 이렇거든 추흥이 적을 것인가? 봐봐. 봄도 이렇게 존나게 재밌는데 가을이라고 재미가 없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그런 가치가 있었나 봐요. 물론 춘하, 추동이 다 똑같이 예쁘고 똑같이 좋거든요. 근데 가을이 뭐의 계절이에요? 수확의 계절이고 우리는 단풍과 낙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 좋기는 한데 그래도 가을이 제일 좋지 않냐? 이런 뉘앙스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 봄도 이 정도인데 가을이라고 좋지 않겠어? 라는 뉘앙스가 이제 있는 거고요. 얼쏘죠. 금풍, 가을바람이 계절적 배경 가을바람을 금풍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동풍하면 뭐예요? 동풍하면 봄바람. 북풍하면 뭐예요? 겨울입니다. 아, 금풍하면 뭐구나? 가을이구나. 이런 거 챙겨가시면 되겠고. 슬슬하여 정반에 디대보니 솔솔 부니 먹에 지는 잎에 오동잎 지는 잎에 먹은 기를 놀라는구나. 어두운 기가 놀라는구나. 계절의 흐름이겠죠. 정치추풍 가을바람을 중심에 마음속에 문득 반기어서 감정 보이시죠? 반기어서 낙대를 둘러매고 홍료를 헤헤너려 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까? 낙대. 이 자연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아까 욕기도 했죠? 발 씻었잖아. 조수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다 묶어서 뭐라고 하게? 풍류를 즐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소정 외워야죠. 소정 작은 배를 글러놓아 풍복낭집으로 가는 대로 닫아두니 이것도 맨날 봐봐. 원래 배는요 목적성이 있어요.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는 목적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세속적 가치예요. 맨날 작은 배고요. 맨날 낚시하고요. 맨날 소주 들고 있고요. 맨날 뭐예요? 그냥 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사성어로 뭐라고 해요? 유자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었다, 목적지가 있었다 이런 이미지들 X를 쳐야 되는 거고요. 가는 대로 더뎌두니 유하전타나야 천수변에 오고도와 공간이 바뀌었고요. 석양이 거의 저기 강풍이 짐듯 불어 귀붕을 배와는 듯. 이제 해석 볼까요? 석양이 저물 무렵 절로 불어 집으로 개는 배를 재촉하거늘 아득하던 전산이 홀후산 보이는구나. 아득하던 앞산이 뒤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시간의 변화도 맞고요. 공간의 변화도 맞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였어? 이 앞산이 존나게 크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야? 뒷산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공간이 이동했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산이 이제 멀리 뒷산으로 됐죠. 그 다음도 너무 중요해요. 수유우하하여 연입줄을 올리는 듯이에요. 직유법이고요. 우리 우하 동그랗게 쳐볼까요? 우하. 우리 우하 등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가 세트입니다. 얘가 날개가 돋아서 신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오는 순간 신선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나오는 순간 도교적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동별곡에서도 엄청나게 잘 드러나거든요. 이게 그 관동별곡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얘가 이제 원래는 관찰자잖아요. 관직이 있단 말이에요. 관직에 있어서 휴가를 간 거거든요. 나의 그 의무는 뭐야? 속세를 다스리는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 임금님 옆에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나의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자연 속에서 뭐가 되고 싶어요? 도사가 되고 싶은 거야. 마치 자기를 하나의 신선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적 같은 존나게 하다가 결국 뭘 선택해? 얘를 선택하는 게 관동별곡의 가장 큰 흐름이었죠. 여기도 자기를 자꾸 뭐야? 신선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치 날개가 돋아서 신선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직유법을 때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가적 이미지, 도교적 이미지가 자연 친화와 되게 유사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연입주에 올랐는 듯, 그죠? 잠시 날개가 나서 신선이 되어서 연꽃배에 올리는 듯하니 동파 적병류인들 인해흥이 어찌더 나오며 장한 강동거인들 이 청흥에 미칠 것인가? 그래서 고사 썼고요, 서리법 썼고요, 대구법 썼습니다. 수많은 고사에서 신선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보다 나의 감정이 지금 더 즐겁다.
즐겁다. 그래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나왔어요. 다음 보사다. 보사 5. 딱 거수의 이렇거늘 거산이라 우연하랴 물놀이가 이렇거늘 이렇게 즐거운데 거산 이 산의 재미야 우연 말에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공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물놀이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산놀이를 좀 얘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산방에 추만커늘 깊은 산 속에 늦가을이 찾아오니 가을 추자 보이시죠? 야 근데 되게 웃겨. 요거 때문에 이 가을 추자 때문에 계절적 심상이 동그라미 쳤었었다니까 이 수능에서도 추산커늘 유해가 둘 데가 없어서 그윽한 회포를 가늘 길이 없어서 너무 놀고 싶은 거죠. 운길산 공간 돌길에 막대 짚고 쉬어 올라 공간의 이동 임의 소요하며 원학을 벗으로 삼아. 야 이거 원학 동그라미 쳐볼래요? 이거 원학 옛날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요? 원학이 원래 뭐의 가치? 얘가 어떤 작품에서는 뭐해로 쓰이기도 해요? 속세적 가치로 쓰이기도 해요. 얘가 왜냐면 부자 동물이거든. 잘 먹고 잘 사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는 얘를 속세적 가치의 대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어가 어떻게 했어? 긍정형에서 부정형했어? 부정적인 수식어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로 봐야 돼? 얘랑 뭐가 된대? 덫이 된대. 그럼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인 거겠죠. 앞에서 나왔었던 백구와 같은 결이라는 거예요. 자연물과 친구 하겠다라는 거지. 물할체 충분히 괜찮습니다. 의인법 충분히 괜찮죠. 원학으로 법을 삼아 교송을 비기어 사우로 돌아보니 그죠? 큰 나무에 기대어서 사방을 돌아보니 여기 별 5개입니다. 여기서도 뭐가 등장하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 자, 가까이 보다가 멀리 보는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해요. 이게 자연 친화 작품에서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물을 얘기하다가 이 전체를 이야기할 때 전체 배경, 산이나 강이나 이 둘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이 이동되었다는 전개 방식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천공에 공교하여 맷빛을 꾸미는가 흰 구름과 조물주의 솜씨가 고무하여 산색을 꾸몄구나. 자 어디선가 많이 뵀었던 이야기죠. 항상 나오는 패턴이 뭐야? 조물주가 야단스럽구나. 조물주가 산을 깎고 만들고 그려내는 것 같구나. 이걸 묶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찬적 태도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무 예뻐서 조물주가 솜씨를 부렸구나. 이런 맥락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높이락 흰구름 맑은 내를 편편히 떼어내요. 높이락 낙치락 봉봉이 골골이 면면이 벌었거늘. 높은 곳 낮은 곳 봉우리 골짜기마다 곳곳에 빌려 있거늘. 서리 튄 산남기 본 곳보다 붉어 있으니. 야, 서리 동그라미 쳐볼래요? 서리. 여러분들 제발 선생님 서리는 봄, 여름, 겨울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일단 뭐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가을이고요. 충분히 무슨적 소재라고 볼 수 있다? 계절을 나타내는 계절적 소재로 볼 수 있다는 거 체크. 그리고 그 다음도 되게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꽃은 원래 언제 펴요? 봄에 핀단 말이야. 하지만 가을에는 낙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엽을 보면서 봄꽃보다 더 예쁘다 라는 뉘앙스를 채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봄꽃보다 붉어 있다. 금수병풍에서 금수 동그라미 쳐볼까요? 금수.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여러분 상춘곡 배웠을 때 나왔던 단어예요. 금수. 이거 나오는 순간 비유법이고요. 이거 나오는 순간 시각적 신상이고요. 이거 나오는 순간 뭐예요? 예찬적 태도예요. 왜? 자연물을 뭐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 이 금수 해석하면 뭘까? 안 되면 고전을 이제 개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단이죠, 비단.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다야.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되고. 물론 유교적 사상으로 하면 뭐가 나온다? 금수 새끼, 사람도 아닌 새끼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이야기에서는 비단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나왔죠. 네. 중요하다. 금수 명풍을 첩첩히 둘려 있는 듯. 지규네요. 천태망상이
참남하여 보이는구나. 방자할 정도로 제 모양을 뽐내고 있구나. 힘세리 다툴며 내 분에 올까마는 그만리 없으니 나도 두고 보리라. 이거 아주 유명한 시조를 갖다 쓴 겁니다. 이거 시조가 있거든요. 세 줄짜리 시조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수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뭐 까고 있는 거야? 세속적 가치를 까고 있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세속적 가치들은 전부 다 뭐야? 다툴 리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얻기가 되게 어려운데 자연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마지막 하물며 남산 내린 끝에 오곡을 갖춰 심어. 더구나 남산에 뻗어내린 끝자락에 오곡을 고루 갖춰 심고. 자, 근데 벌써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지금 겨울에서 자 이때쯤 되면 사실 선생님은 강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많이 자연만 얘기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슬슬 누구 얘기해야 돼. 슬슬 물론 앞부분에 살짝 빨아줬지만 이제 뒤쪽에서 임금님 얘기가 나와야 돼. 우리 그 사대부의 계보가 있잖아요. 어부사시사부터 시작해서 항상 뭐야? 이 모든 내가 즐기는 것이 다 누구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이다. 역군은 이셨다. 이 구조들 있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나왔을 때 자 남산 이것도 관동별곡을 했으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남산이요 어디 있는 산이에요 이게? 지금 얘는 서울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삼각산, 갑자기 남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얘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한양 수도에 있단 말이야. 한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오는 순간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턴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한양에 있는 산이죠. 하물며 남산에 내린 끝에 오곡을 고루 갖춰 끊고 먹고 못 남아도 끝이지나 아니하면 내 집에 내 밥의 밤이 그 맛이 어디에 비할까? 그래서 먹고 남기지는 못해도 모자라지 않으면 내 집에서 먹는 밥맛을 어디에 비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욕심 없는 삶, 즉 소박한 삶. 소박한 삶. 이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만족감이죠. 내 집밥이 제일 맛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다라는 거야? 남산의 끝자락인 이 공간에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이다. 이게 깔려있다 라는 거 느끼시면 돼요. 이 남산이라는 단어에서. 그 다음에 채산 조수. 맨날 나와요. 채산 조수. 이제 모르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산을 캐는 거거든요. 뭡니까 이거 그 산나물 캐는 거. 조수. 네, 맞시죠. 해석은 결국은 뭐예요? 자연, 소박, 친화, 플러스. 그죠? 플러스 이건 되겠네요. 자연, 친화, 혹은 소박한 삶, 혹은 풍류, 뭐 이런 키워드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키워드로. 채산조수하니 수륙품도 잠깐 같다. 산나물 캐고 물고기를 낚아 땅이나 묻에서 나는 음식을 잠시라도 갖추니 이 수륙품이 이제 땅에서 나는 음식이거든요. 감지 봉양을 족다 할까마는 맛있는 음식 아버님께 해드리는 것이 흡족하지는 못해도 오조 함정을 베고야 말란도다. 까마귀가 늙은 어미 봉양하는 정도로 나도 효도를 하고 싶구나. 해석 정확하게 하세요. 만족스러워 만족스럽지 않아?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거 넣는 거죠. 공산품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이제 갖다가 그거를 이제 수륙품이라고 얘기하죠. 땅에서 난 음식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뭐의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풍류 자연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얘네들을 언급한 의도가 뭐냐는 거지. 언급한 의도가 뭐야? 효를 행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들이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결국 이제 효의 가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조 함정이라는 단어 중요하겠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조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오가 뭡니까?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자, 옛날부터 까마귀는 무슨 조다? 오늘 우리 까마귀와도 연결이 됐었죠. 까마귀가 긍정이었잖아. 원래 서양에서는요 마녀의 상징이고요, 서양에서는요 전쟁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시체를 파먹으니까.
근데 동양에서는요, 특히나 조선시대 때는요, 길조였습니다. 왜? 늙은 까마귀들을 공양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를 숭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새들은 다 쌩까고 지들끼리 사는데 까마귀만큼은 효를 공경하는 새구나 라고 해서 효의 상징물로서 사용하는 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조함정을 배구해 알겠다. 까마귀만큼 효를 실천하고 싶다. 사정이 이러하야 아직 물러 나왔거늘. 그죠? 내 생각이 이리하여 멀리 물러나 살고 있으나. 별 5개입니다. 이게 행위의 인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자연 속에 있는 이유가 reason이 이유가 뭐예요? 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밑줄이 여기 만약에 A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럼 다른 이유가 없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를 포커싱을 두는 순간 내가 이 공간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효 때문인 거야. 효 때문에. 이 밑밥 까는 이유가 뭘까? 내가 자연에 있는 이유를 까는 이유가 뭘까? 그 다음 볼까요? 망극한 성은은 어느 가게 잊을 것인가? 자, 성은 동그라미 치시죠. 또 나왔죠? 이 성자도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성주, 성은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어떤 이미지예요? 임금님의 은총 이미지인 거예요. 내가 비록 자연에 있지만 효 때문에 자연에 있지만 임금님을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견마 미성은 백수하여 더욱더 깊다. 그래서 내가 효 때문에 여기 있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뭐를? 충을. 나 자연친화 열심히 노래하다가 결국은 뭘 섞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효와 충을 섞어주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시시로 머리를 들어 북신을 바라보니. 그래서 북쪽 항상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얘들 유배 가거나 놀러 가면은 이쪽은 춥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래쪽으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 포지션이 이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양에 있는 이 부분은요 언제나 북쪽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뉘앙스는 임금님의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남 모르는 눈물이 두 소매에 다 젖는다. 그래서 이 눈물은 누구 것 때문이에요? 봐봐, 문제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여기 눈물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머님 혹은 아버님 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존나 맞는 말처럼 보인다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고 감동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 눈물은 뭐 때문이야? 임금 때문이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 감정? 왜 그랬지? 이 사람 자연? 왜 왔지? 요 포인트가 만약에 이 작품이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다음. 가뜩이나 부재에 이 눈물 보고는 차마 눌러 날 가마는. 이 눈물 보면 임금님 곁을 어찌 떠나왔을까 하마는 또 이유가 나옵니다. 가뜩 부재하네 병 하나 뒤터가고 헌당 놓치는 팔순이 거이거든. 이제 리즌입니다. 가뜩이나 부재 없을 부자에다가 제주제자거든요. 재주가 없고, 겸손한 표현들이죠. 재주가 없고 병을 얻었고, 두 번째 어머니가 늙어가시기 때문에 탕약을 그치며 정성을 디올런가. 탕약을 올리고 조석 인사드림을 그칠 수 있겠느냐. 이제야 어느 사이에 이산 밖에 나로서니, 이제 어느 사이에 이산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 산 밖은 뭐를 상징한다? 임금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게 됩니다. 공간감. 허유의 씻은 귀에 노래자의 옷을 입고, 허유같이 속세를 멀리하고 노래자같이 아버님 좋아하시게 옷을 입고. 자, 허유 동그라미 노래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우리 허유 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봤게? 이거 어디서 봤게요? 만흥에서 봤습니다. 그죠? 허유의 말이 지금 똑똑한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얘가 뭐에, 얘가 결국은 속세 싫어 자연 좋아 했던 애 중에 하나예요. 임금님이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라고 하니까 싫어 하고 갔었던 아주 유명한 고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허유의 씻은 귀예요. 그러니까 얘 요 이미지와 씻은 귀가 같이 연결이 되죠. 얘가 뭐 했게? 얘가 가가지고 임금님이 와가지고 야 너 나랑 일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싫어요 하고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강가에 가가지고 갑자기 귀를 존나 씻는 거야. 옆에 가던 사람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너무 더러운 소리를 들어가지고 귀를 씻었어요 라는 일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연친화로 이제 1번으로 잡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노래자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60이거든요.
이 사람 60살이었어요. 근데 80살의 어머니가 약간 노망이 들었어. 노망이 들어서 얘를 마치 아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 말을 하는 게 얘가 5살, 10살짜리 애로 얘가 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작년에 네가 돌잔치 때 너 옷을 입고 춤추던 게 기억나는구나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가 땡땡옷이라고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옷들이 있어. 그 돌잔치 때 입는 옷들 있죠. 그걸 입고 60살 먹은 노인네가 엄마 앞에서 춤을 춘 거야. 근데 그게 주책이 아니라 뭐의 상징이에요? 효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고사는 자연인 거고요. 뒤에 있는 고사는 뭐의 상징이야? 효의 상징인 거예요. 앞나이의 저 소리 푸른 쇠 되도록 핫발을 모시고 앞산 소나무가 푸른 연못이 되도록 과장이죠. 그죠? 간절한 거고 핫발을 메시고 늙은 어머니를 메시고 백발이 되어 암 한 줄 모르도록 아무도 못 알아볼 때까지 함께 모셔 늙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늙으리라로 끝났죠. 의지적 태도고 이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끝이 납니다. 아니라 한 줄 한 줄 다 기억해 두세요. 집에 가서 꼭 뒤쪽에 이제 백지 있거든요. 보시면서 한 줄 한 줄 해석해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9월에 안 나온다? 그럼 수능에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알겠죠? 수능 완성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1시간 썼다. 잘 쉬었다가 넘어가죠.